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로 경기 둔화가 예측되고 있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사상 최저 금리 시대의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은 대박당꾼이란 필명으로 유명한 전은규 대박당꾼 부동산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금리 얘기부터 잠깐 해보자면 최근 브라질, 필리핀 등지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이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번 사태가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하라 기자가 리포트로 준비해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 KB증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4월에서 5월 내 진정 시 0.25%포인트, 7월에서 8월까지 지속 시 0.2%포인트까지 경제성장률이 내려앉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은은 사스와 메르스 발생 때도 금리 인하로 경기 둔화 대응에 나섰습니다. 2003년 4월 국내 첫 사스 환자가 발생한 바로 다음 달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4%로 인하했습니다. 당시 한은은 사스 확산이 연간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가량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며 기준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015년 5월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한은은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바로 다음 달인 6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내렸습니다. 당시 통화정책 결정문에는 국내 경제는 메르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성장 경로의 하방 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중국이 2003년 사스 당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6%까지 증가했다는 점도 어두운 전망에 무게를 실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은 중국의 산업 생산 중단으로 한국의 수출과 생산이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관련 업종의 경우 생산 차질을 겪는 핵심 제조업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오는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은 한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23일 연 1.42%였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어제 연 1.269%로 떨어졌습니다. 연 1.25%인 기준금리와의 차이는 0.019%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안전자산인 국고채에 몰리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네, 국내 금리 전망들 지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의 가능성 JP모건에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뤄질 경우에는 초저금리 시대 가보지 않은 길이 지금 계속 열리는 건데 서울의 아파트값은 어떻게 움직일지 전은규 소장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서울 아파트값은? 예, 지금 계속 올라갔었죠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지금 우선 분석을 해보면 9억 이제 이하 아파트부터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강북 기준으로 지금 강북도 좀 많이 올라가지고 최근에 6억에서 한 8억 정도 아파트가 좀 많이 생겨났습니다. 거기다가 대표적으로 노원에서는 호가 기준으로 9억대까지 올라간 아파트도 지금 생겨났을 정도로 좀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저금리로 대출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었지만 반대로 이제 규제가 지금 많이 생겨나가지고 실제로 거래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자금 압박에 지금 투자하기가 지금 부담스러운 지금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당분간 지금 서울 집값은 강남 4구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 강북과 지금 수원 그리고 용인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으로 지금 성남이나 하남까지 계속 교통 호재로 인해서 지금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 기자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지금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곧 하락할 전망이다라고 저희가 여러 번 리포트로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강북 지역은 어때요 지금? 네, 뭐 아까 우리 전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북 지역, 특히 뭐 우리 노도강이라고 부르죠. 예. 뭐 노원, 도봉, 강북 지역 아파트값 뭐 최근에 보니까 한 1억 원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우리 수용성이라고 부르는 수원, 용인, 성남, 뭐 우리 예전에도 뉴스로 보도한 바 있는데 네. 그 지역 외에도 뭐 안양이나 뭐 하남, 의왕, 뭐 일각에서는 이런 지역을 일컬어서 팔룡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좀 꾸준히, 그러니까 그동안 좀 저평가된 지역에서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서울 노원구 상계동을 좀 알아보면요, 이 노원 현대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6억 6천만 원짜리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요, 이 단지 같은 평형이 지난해 12월에 6억 2,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앞서 보면 이 12.16 대책이 나오기 이전인 11월 중순쯤에 이게 4억 9,400만 원의 거래 실적을 찍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평형이 한 달 만에 한 1억 3천만 원가량 1억 3천만 원 넘게 좀 오른 모습이고요. 많이 올랐네요. 네. 또 도봉구로 가보면 또 쌍문동에 북한산 월드 메르디앙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 전용 8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5억 7천만 원에 거래됐거든요. 근데 직전 거래를 좀 알아봤더니 작년 8월 말쯤에 5억 3천만 원으로 좀 거래 실적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2.16 대책 발표 이후에 한 4천만 원가량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평형 매물 호가 얼마나 하나 좀 시장에 알아봤더니 현재 6억 원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강남 3구는 집값 상승세가 계속 잡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가 고강도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출이 막혔기 때문으로 분석은 되는데, 실제로 이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뭐 미성 2차 아파트를 좀 알아봤더니 전용 74제곱미터가 지난달에 21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 단지 이평형은 지난해 4월부터 한 17억 원대를 꾸준히 형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6월에 18억까지 오른 뒤에 쭉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호가는 19억 8천만 원, 뭐 요 정도의 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새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빠졌다, 이런 좀 분위기고요. 예. 또 앞서 우리 전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강북 지역 외에도 우리 수용성, 아까 수원, 용인, 성남 이런 지역이 좀 오르고 있고, 또 여기에 한남, 안양, 의왕 뭐 이런 모습, 이런 지역들도 계속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서울 아파트 값이 좀 발목 잡힌 상황에서 수도권의 좀 저평가된 지역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풍선 효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서야 저평가된 지역들이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는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중론적인 것 같은데, 일단은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못 삽니다.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초고가 아파트 입성은 현금 부자 아니면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예. 저금리 시대에도 큰 변화가 올까요? 대출 자체가 안 되는데. 예, 지금 초저금리 시대지만 예. 대출로 이제 집을 살 수 없어지면서 이제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그쵸. 있는데요. 예. 예, 일각에서는 이제 부동산에서 오히려 증시로, 일명 이제 머니 무브라고 불리는데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날 정도로 지금 좀 사태가 좀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15억 기준으로 규제로 인해서 대표적 강남 지역이 한 2, 3억 정도 지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현금 부자들이 이제 거래가 그래도 간간히 일어나면서 예. 더 지금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 함께하고 있는 정창신 기자가 호가 관련해서 송파구에 있는 모 단지 썼는데 한 2억 원 정도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호가는 그렇죠. 내려가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네. 그렇다면 초저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 전 소장님께 궁금한데, 이게 이자 부담 낮아지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 말고 이제 수익형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고 하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하도 주택 시장이 지금 고강도 규제로 인해서 요즘 그분들이 지금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금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규제에서 벗어난 옛날 말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즉 지식산업센터가 좀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지식산업센터는 오히려 대출 규제가 없어서 이 정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80%까지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자는 한 2.2%대 한 중반,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이 매가 기준으로 약 10% 정도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액 투자자분들이 많은 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월세 받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소액 투자에서 월세 받는다. 사실 모든 분들이 꿈꾸는 뭐 예, 건물주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세제 혜택 받고 투자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얼마를 투자하면 되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이게 좀 예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표적인 지산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호재가 있는 평택이랑 준 강남권, 준 서울권으로 불리는 하남 미사지구 두 군데를 좀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런 지역이 지금 분양 평수 약 25평에 매가가 한 1억 8천 정도에 지금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출은 이제 80%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이 한 2천에서 2,500 정도. 그 정도의 소액으로 지금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전매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가 지금 평당 한 3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25평 기준으로 대략 한 75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러면 이 75만 원 중에 대출 이자를 35만 원 이제 갚으면 실제 자기가 실수령액은 한 40만 원 정도로 수익률로 분석해 보면 한 15%에서 많으면 한 20%까지도 가능한 게 바로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투자금도 적고 수익률도 레버리지 효과로 높아질 수 있는데 궁금한 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 공실나면 큰일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공실 같은 거는? 사실 이제 이건 사실 수익형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두려워하시는 게 공실입니다. 그렇죠. 공실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제가 이제 평택이랑 하남을 이제 분석한 이유가 평택은 이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 호재로 들어가시면 다른 큰 기업이 없는 데보다는 훨씬 이제 공실률 리스크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역세권에 가까운 이제 그런 지식산업센터는 또 비역세권 지역보다는 훨씬 공실률의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또 이제 서울 좀 지산도 좀 분석을 좀 비교를 좀 해드리면은 서울의 대표적인 지산이 이제 성수 그리고 가산 그리고 이제 문정 지역이 있습니다. 마포도 있고요. 이 세 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들은 지금 분양가가 예전에 7, 800 정도 분양해서 지금은 1,300에서 1,400까지 분양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수도권 지산이랑 비교가 되는 게 수도권 지산은 지금 한 분양가가 700 정도 비교하면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을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물론 이제 수익률도 적습니다. 서울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수익률이 한 10%, 잘 나와야 10% 될까 말까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도권은 한 15%에서 20%까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좀 더 이제 수익률이 적더라도 관심 있는 이유는 바로 말 그대로 서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 측면에서는 수익률이 죽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서울 쪽을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기업들이 오는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리스크로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에 있는 성수 그리고 가산 또 마곡도 있죠. 마곡을 시작으로 이제 수도권에 하남, 평택 그리고 안양, 광교 등 다양한 많은 사실 요즘에 지산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럼 이렇게 많은 지산 중에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입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지도 입지가 중요하지만 이 지식산업센터도 예를 들면 코너 자리에 있는 지산이 가장 공실률이 적고요. 그리고 중심지 상업지역에서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공실률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역세권 지식산업센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분을 기준으로 보통 잡는데요. 10분 이내로 가야 역세권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10분 이내 지산은 이제 공실률이 좀 많이 없는 반면에 10분이 넘어가서 뭐 한 15분, 20분까지 가면은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있기 때문에 좀 금액이 사실 10분 이내 역세권은 사실 분양가도 좀 비쌉니다. 그래도 좀 비싸더라도 좀 가까운 쪽, 역세권에서 가까운 쪽에 좀 투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기업 주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도 그런 조그만 소기업보다는 대기업 가까운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 좀 안정성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량이 얼마나 많은 지역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으면은 이제 그런 또 너무 대량으로 쏟아지면
호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수요가 적고 희소성 있는 그런 지수산업센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대박당꾼 전은교 소장 그리고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